엄마, 저 이제 안 올게요. 지난주 제 친구분이 며느리에게서 받은 카톡 메시지입니다. 20년 동안 정말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 그리고 5년 전부터 딸처럼 아껴온 며느리였는데,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한마디가 바로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였습니다. 저도 3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60대인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고, 두 아들과 며느리, 사위가 그 방식을 따라주길 바랐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내가 뭔 말을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지.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우리를 틀렸다고 하시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잘 되라고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때부터 제가 3년 동안 직접 실천하고 경험한 가족 관계를 180도 바꾸는 마법 같은 소통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난 후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아이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안부를 묻고, 며느리는 저를 진짜 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주시고, 사위도 제게 고민 상담을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작은 변화였는데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컸어요. 앞으로 제가 실제로 경험한 5가지 황금 소통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치열한 경쟁, 집에서는 육아와 살림, 그리고 자기 개발까지. 저희 어른 세대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더라고요. 우리 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SNS도 없고 24시간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뭔가에 쫓기며 살고 있어요. 제 며느리를 보면서도 정말 놀랐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이 준비시키고 8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고 저녁에 와서는 또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다 해낼까 싶을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고만 생각했었어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했던 말들이 있어요. 우리 때는 맨날 일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약해. 이런 말들이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제 큰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엄마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예전 얘기만 하시니까
저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나누려고 했던 말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과거에 가두고 있었다는 걸요. 예전에 저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우리 때는 맨날 이랬는데 왜 너희는 못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약해. 우리는 이런 것도 참고 살았어. 내가 너 나이 때는 벌써 다 해결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복잡한 세상이네요.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정도로 해내는 것도 정말 대단해. 이런 작은 변화가 자녀들에게는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후부터 아이들이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완벽을 기대하곤 하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예전에 며느리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다른 집 며느리는 다 잘하던데. 이런 말들이요. 저는 그냥 더 잘하시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며느리가 정말 많이 상처받으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를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집에 가는 게 무서워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한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있었다니. 예전에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어떻게 이렇게 하니? 다른 집 며느리는 다 잘하던데. 너는 왜 이래?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어떻게 이것도 모를 수 있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게 보여서 기특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해결해 보세요. 처음에는 다 어려운 거예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되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후부터 며느리가 저에게 모르는 것도 편하게 물어보고 실수해도 숨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제가 보기에 자녀들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 와? 옆집 아들은 매주 오던데.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하지만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만났을 때의 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와도 왜 이렇게 안 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와서도 빨리 가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와도 와줘서 너무 반가워 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자주 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와도 계속 더 자주 와라. 왜 이렇게 안 와? 이런 말만 들으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와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오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이런 식이었어요. 왜 이렇게 안 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옆집 아들은 매주 오던데 너는 왜 이래? 바쁘다고 하지만 시간은 만드는 거 아니야? 이제는 마음가짐부터 바뀌었습니다. 와줘서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가워요. 바쁜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정말 힘드실 텐데. 자주 못 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끔 와서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후부터 아이들이 와서 더 오래 있고
더 편하게 대화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전보다 더 자주 와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른 집과 비교하거나 형제자매끼리 비교하는 것은 가족 관계의 독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정섭이네는 벌써 집도 샀더라. 내 형은 이렇게 하던데.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작은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형이 아니에요. 저는 저예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형과 비교하시니까 저는 뭘 해도 항상 부족한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더 잘 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한 말들이 사실은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비교를 당하는 자녀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 시어머니가 저에게 옆집 며느리는 매일 반찬 5가지씩 해주던데, 너는 왜 이래? 라고 하신다면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말했어요. 세희네는 벌써 집도 사고 차도 바꿨더라. 너희는 언제 그렇게 할 거야? 내 형 동생은 이렇게 하던데 너는 왜 못해?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하던데. 이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각자 상황이 다른 거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나가면 되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예전의 너희와 비교해 보세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후부터 아이들이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다른 집과 비교당할까봐 좋은 일도 숨기고 힘든 일은 더더욱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편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놀라운 건 비교를 멈추고 각자의 장점을 인정해주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제가 보기에 자녀들의 인생 선택에 대해 간섭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실패할까봐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간섭했어요. 아이를 너무 자유롭게 키우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어.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도 많은데 엄마까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정말 힘들어해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도움이 되려고 한 말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저는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변화된 지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라면 분명 좋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육아법도 다르시겠네.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줘.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인생이니까. 엄마도 많이 실수하면서 배웠거든. 변화를 시작한 후부터 아이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자꾸 간섭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더니 지금은 엄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응원만 해줘도 아이들이 더 신중하게 결정하더라고요. 간섭받을 때는 오히려 반발심에 성급하게 결정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 방식대로 하지 않을 때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맛있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해도 돼. 필요하면 언제든 물어봐. 실제로 며느리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 예전 같으면 김치는 볶아서 끓여야지. 그냥 끓이면 맛없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머, 이렇게 끓이는 방법도 있구나. 맛있어 보이네라고 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오히려 저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식도 알려드리고 며느리 방식도 배우고 이제는 서로 요리법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어요. 사위의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가 그 정도 벌이로 어떻게 살려고 해? 더 노력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 않으실 텐데. 항상 고생이 많아요. 실제로 사위가 회사를 옮기게 됐을 때 예전 같으면 안정적인 회사를 두고 왜 옮기려고 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고민했을 텐데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저에게 진짜 고민도 상담하고 좋은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친아들 같은 사이가 됐어요. 손자, 손녀 육아 방식이 다를 때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자유롭게 키우는 것 같아. 우리 때는 더 엄하게 키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육아법도 다르시겠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실제로 손녀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할 때 예전 같으면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그냥 놔둬. 억지로라도 먹여야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며느리가 요즘은 억지로 먹이면 더 안 먹는데요. 놀이처럼 해서 먹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배우고 간다라고 하니까 며느리도 웃고 제가 3년 동안 실천해 보면서 깨달은 가족 화목의 진짜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것. 세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행동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이 다름을 틀림으로 봤던 거예요. 내 방식이 맞고 아이들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냥 다른 거였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였던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실천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들어드리기를 실천했어요. 제 말부터 하지 말고 아이들 말부터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엄마는 널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어요. 서로의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내 방식도 좋은 방식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차이를 개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양해서 더 재미있다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큰아들은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며느리는 저를 진짜 엄마처럼 편하게 여기시고 고민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상담해 주세요.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정말 친아들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들과 만날 때마다 뭔가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정말 즐거워요. 만날 때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가족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가족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저도 3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천했던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비교하는 말을 멈췄어요. 다른 집은, 옆집 아들은,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입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혀를 깨물면서 참았어요. 둘째 주에는 칭찬과 격려를 늘렸어요. 고생 많다, 잘하고 있어, 고마워, 이런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꼭 인정해 줬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걸 보면 수고했어 라고 꼭 말했어요. 셋째 주에는 간섭하는 말을 줄였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대신 내가 선택한 거라면 좋을 거야. 필요하면 도와줄게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보기에 답답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참고 지켜봤더니 아이들이 나름대로 잘 해결하더라고요. 넷째 주에는 감사를 표현했어요. 자녀들이 시간 내서 와줄 때, 연락해 줄 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바쁜 시간에 전화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더 자주 전화하더라고요. 이 네 단계를 차근차근 실천하니까 한 달 후에는 정말 가족 관계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미안해, 엄마가 또 예전 방식으로 말했네 라고 사과해요. 그러면 아이들도 괜찮아요, 엄마도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라고 해줘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 정말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에요. 3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저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오래된 습관이라서 못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60대였지만 바꿀 수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자녀에게 전화해서 고생 많다, 사랑한다 라고 말해보세요. 며느리나 사위에게 항상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가족을 바꿀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생각해요.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줄까?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안 했나? 돌아봐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한 5가지 황금 소통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대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둘째, 완벽 기대 대신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셋째, 방문 압박 대신 만남의 질을 높이세요. 넷째, 비교 금지 원칙을 지키세요. 다섯째, 간섭 대신 응원을 해주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셔도 분명히 가족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마워, 수고했어라고 꼭 말해주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족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저희 가족처럼 여러분 가족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